안녕하세요. 관영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중엽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디어 RStudio 실습으로 비율 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예제로 활용할 데이터는 RStudio에 내장되어 있는 MTCA라는 샘플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데이터 MTCA라는 게 있거든요. 컨트롤 리턴. 자, 들어왔네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다시 뷰 함수를 이용해서 컨트롤 리턴 확인하시면 정말 저는 차를 잘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다들 차 이름 같네요. 이건 마츠다라고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RX4 이런 호넷, 닷선 이런 차들이 있는데 각각의 실린더 개수와 주행 거리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차체 중량이 있죠? 웨이트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이 AM이라는 건 변속기의 종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A가 오토매틱의 약자고 M이 매뉴얼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1이면 매뉴얼이고 0이면 오토매틱입니다. 그거를 우리도 되게 데이터 모을 때 성별의 유무, 심지어 성별의 유무조차도 남자는 0, 여자는 1 하든지 아니면 흡연의 유무를 0과 1로 표시해서 데이터 픽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죠. 이 샘플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변속기의 유무,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인지 수동 변속기인지를 0과 1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저희가 해보고자 하는 거는 엔진, 실린더의 개수와 자동 수동 변속기의 서로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테이블을 만드는 게 순서입니다. 먼저 표를 만드는 법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만드는 방법은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MTCA 자동 완성 기능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는 그리고 띄고 MTCA 그리고 AM 이런 식으로 해서 테이블을 만드시면 됩니다. 컨트롤 리턴 그러시면 콘솔 창에 0146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0이 오토매틱일 때 그리고 1이 매뉴얼일 때 그리고 실린더의 개수가 4개인 경우 4기통, 6기통, 8기통인 경우에 각각에 해당하는 차종이 오토매틱이면서 4개의 실린더를 갖고 있는 경우는 3개, 6개 실린더, 6기통인 경우가 4종류, 그리고 8기통인 경우가 12종류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테이블을 논문에 기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그 비율의 검정에 앞서서 이렇게 0과 1로 미리 데이터 픽업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결국은 저희가 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0과 1을 원래 우리가 0과 1에 매칭했던 원래의 의미, 여기에서는 오토매틱과 매뉴얼이 되겠죠. 로 다시 변환해서 테이블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함수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tm이라는 변수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ifelse 함수를 가르쳐 드릴 건데요. ifelse는 그렇거나 아니거나 그렇다면 아니다면 긴지 아닌지에 대해서 새로운 값을 대입해주는 함수입니다. 한번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em은 컴퓨터에서는 그 등호 표시, 한 개의 등호 표시는 뒤쪽에 있는 문장에서 계산한 값을 앞에 있는 변수에 담아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지 그 등호의 진짜 우리가 수학적인 등호의 개념 A와 A는 B다 할 때 등호의 개념 앞과 뒤가 같으냐를 비교할 때는 등호를 한 개를 쓰지 않고 두 개를 써서 표현한다라고 매우 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해 드렸고요.
empty car의 변수 중에서 am이라는 값이 정말로 0이면 앞에다가는 automatic이라고 넣어주고, 만약에 am이 0이 아니라면 매뉴얼이라고 넣어주세요 라고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컨트롤 리턴.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테이블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을 할 때는 empty car 그리고 empty cars 그 다음에 tm을 넣어야 되겠죠. 저희가 지금 am을 tm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같이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컨트롤 리턴 쳐보시면 어때요? 여기에서 보셨던 0, 1, 4, 6, 8, 3, 8, 4, 3, 12, 2 이렇게 써있을 땐 도저히 무슨 의미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연구자, 본인이 직접 통계를 돌린 연구자가 아니면 종잡을 수 없는 이런 값들이 오토매틱과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오토매틱과 매뉴얼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n수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상중하 내지는 블루라벨, 골드라벨, 블랙라벨 이런 식으로 3개 또는 4개, 5개로 막 넘어가기 시작하면 if else 구문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해서 명령을 짜기가 무척 복잡해집니다.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쉽게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팩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팩터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요. 그 각각의 경우, 각각이 만약에 레벨이 여러 개가 있다면 그 각각을 하나씩 이름을 적어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오토매틱, 그 다음에 매뉴얼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거를 다시 컨트롤 리턴 그리고 테이블을 다시 이번에는 치기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넣으시고 tm을 다시 sm으로 바꿔서 컨트롤 리턴 하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둘 다 동일한 결과를 내는 동일한 목적의 방법이지만 적을 때는,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직관적이라고 처음에 배울 때 팩터라는 함수는 사실 다른 프로그래밍어에서는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팩터가 종류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아래측이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둘 다 기억하셨다가 편한 방법을 취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이런 결과에다가 뒤에다가 이 그 경우의 수를 합친 합을 넣고 싶은 경우가 무척 흔하게 있죠. 그런 걸 넣는 방법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구한 값을 result라는 함수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컨트롤 리턴. 그러면 다시 result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컨트롤 리턴. 얘가 여기에 담겨서 result가 그대로 실행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add marg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거기에다 이걸 담고요. 컨트롤 리턴. 직접 보시면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를 나타내어준 함수인지 느낄 수가 있죠. 예, 앞과 뒤에 총합을 계산을 해서 붙여주는 콜럼과 로우에 추가해서 총합을 더해주는 함수입니다. add margin 굉장히 유용한 함수이니까요.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서, 그렇다면 이 각각의 오토매틱과 매뉴얼 그룹에서 실린더의 값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보시면 우리가 비율의 검정에 대해서 첫 번째 배운 방법이 뭐였죠? 카이 제곱 검정이었죠. 카이 제곱 검정을 아래서 하는 함수는 카이 스퀘어. 예, 카이만 쳐도 자동 완성 기능이 나옵니다. 테스트라고 한 다음에 리절트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은 실수 하나 하고 있는데 일부러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실력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리턴 쳐보시면 네, p-밸류가 구해지고 확인했지만 워닝 메시지가 나오죠. chi-squared approximation may be incorrect. 이 이야기 나온 이유는 제가 저번 시간에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기대 도수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일 때는 카이스퀘어 테스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셔 테스트, 피셔 이젝트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해당하는 연구에서 3, 4, 2와 같은 5 미만의 기대도수인 셀들이 뭐 6개 중에 3개나든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테스트로는 정확한 값이 여기에서 준 p-밸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워닝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RStudi오가 그냥 대충 답을 주는 것 같아도 다 틀린 얘기 할 때는 지적을 해줍니다. 정말 훌륭하죠. 자, 이런 경우에 피셔 이젝트 테스트를 RStudi오에서 어떻게 하는지 같이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피셔 테스트 여기다가 리절트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컨트롤 리턴 보시면 워닝 메시지 없이 결과값이 깔끔하게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p-밸류는 0.009로 0.005보다 한참 작죠. 즉 오토매틱과 매뉴얼 사이에 실린더의 개수에 대한 비율은 차이가 있다. 즉 실린더의 개수와 변속기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결론을 저희가 방금 얻은 겁니다. 이런 통계법을 이용해서 흡연과 폐암, 흡연의 유무와 폐암의 발병 유무가 서로 연관이 있는지 또는 술과 술 마신 다음 날의 숙취의 유무가 또 서로 연관이 있는지 이런 연관성을 알아보는 게 비율을 통한 검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3가지 방법을 다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코클랜, 아미티지, 트렌드 테스트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트렌드가 있는 상중하, 블랙라벨, 골드라벨, 블루라벨과 같은 상중하가 순위가 있는 변수의 트렌드를 가지고서 연관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많이 쓰이는데요. 일단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 문건웅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문북 함수를 일단 불러오도록 하고요. 제가 임상연구 자료여서 강의하면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ACS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ACS 데이터는 관상동맥 질환과 고혈압, 흡연,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전부 다 담겨져 있는 데이터였죠. 오늘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데이터들이 담겨 있고요. 이 데이터들 중에서 뒤쪽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흡연 유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흡연 유무에 보면 스모커가 있고 한 번도 피지 않는 네버가 있고 엑스 스모커, 폈지만 현재는 금연 중인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흡연하고 있는 자, 흡연자와 비흡연자, 그리고 과거 흡연자 사이에 과거 흡연자와 그리고 고혈압의 유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통계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겠죠.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ACS에 있는 HBP, 하이 블레드 프레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을 의미하고요. 고혈압의 유무가 보시면 HBP, yes와 no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뒤에 이 두 줄을 가지고서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ACS에 있는 스모킹 을 활용해서 딥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X 스모커, 네버 스모커, 그리고 yes, no로 테이블이 깔끔하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요.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자, 스모커, 그러니까 현재 흡연자를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우린 임상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비흡연자가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왼쪽으로 오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 흡연자, 현재는 금연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흡연자가 오는 게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거나 테이블을 정리할 때 훨씬 더 임상적 의미를 잘 나타내 주겠죠. 그러면 이 순서를 바꾸어 줘야 될 텐데요. 네버와 엑스 스모커의 순서를 바꾸는 법을 잠시 실습을 통해서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ACS
골뱅이 스모킹. 스모킹은 팩터 함수, 아까 앞에서 활용했던 팩터 함수를 다시 활용할 건데요. 스모킹. 스모킹의 결과에 따라서 레벨을 저희가 다시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네버를 제일 앞으로 빼주고, 그리고 엑스 스모커. 제가 X라는 단어를 처음 배웠던 건 엑스 걸프렌드였는데, 외국인 강사가 그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엑스 걸프렌드가 뭔지 못 알아듣었거든요. 나중에 자기 엑스 걸프렌드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현재 걸프렌드가 아니라 과거 걸프렌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던지, 현재 여자친구 얘기인 줄 알고 듣고 있었거든요.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엑스 스모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담이었고요. 컨트롤 리턴 하면 이게 이제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실게요. 앞에서 했던 이거를 다시 실습을 해보면요. 컨트롤 리턴 보시면 어때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네버와 엑스 스모커가 순서가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도 0과 1을 오토매틱과 매뉴얼로 정해줄 수도 있었지만 또 순서, 그 안에 있는 순서들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데도 팩터라는 함수는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는 걸 여러분들은 방금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우리는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앞에다 갖다 붙여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공부하시는 순서에 맞게 하려고 자꾸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맨드 컨트롤 리턴, 맥에서는 커맨드 리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클랜, 아미티지, 트렌드 테스트는 prop.trend test라는 함수로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하실 텐데요. 이게 SPSS에서는 그 코클랜, 아미티지, 트렌드 테스트를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PSS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쉬움이 좀 있으실 텐데요. 이번 참여라도 기회가 되시면 아래 광활하고 저렴하고 그리고 행복한 세계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넣을 때 x와 n 값을 여기 보이는 x와 n 값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앞에 그 함수에서 보였던 x는 넘버 오브 이벤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숫자, 그리고 n은 이렇게 x는 그리고 n은 넘버 오브 트라이얼입니다. 때문에 각각에 해당하는 x와 n을 먼저 구해야 이 함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x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은 방식으로 result,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려놨던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시면 233, 123, 145로 혈압이 있는 사람의 숫자, 고혈압이 발생한 사람의 숫자를 구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2는 X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행에서 두 번째 행을 포함하라는 의미고, 뒤를 비워놓은 거는 X축에 해당하는 컬럼들은 모두 포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다가 2,1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과 그리고 네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해 보실게요. 컨트롤 리턴. 네, 233이 나오죠? 이와 같이 이 대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앞에는 앞에는 행, 뒤에는 열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숫자를 비우게 되면 전체를 뜻하게 되고요. 그래서 result 2,0를 하면 이게 x 값이 되게 되고요. x에 해당하는 값이 되고, 그리고 n은
콜룸을 전부 다 합한 값인데요. 물론 아까처럼 저희가 add margin 함수를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지만 콜썸이라는 함수도 또한 요긴하게 쓰이는 함수입니다. 콜썸 result 이렇게 하고 커맨드 리턴을 쳐보시면 또는 컨트롤 리턴을 쳐보시면 콜썸 함수가 스페링이 틀렸네요. 이 스페링 틀려가면서 고쳐가면서 디버그 해가면서 하는 게 살아있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커맨드 리턴 쳐보시면 합한 숫자 332명, 204명, 321명 전체의 값들이 전부 다 계산되어서 포함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우니까 지워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prop.trend 테스트에다가 각각의 x에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보죠. x에 해당하는 값을 result 그리고 2,0 그리고 콜썸 result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컨트롤 리턴 쳐보시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코클랜, 어미티지, 트랜스 테스트를 통해서 무척 낮은 임상 연구자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하는 무척 낮은 9.2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에 해당하는 p-value를 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담배의 유무와 고혈압의 유무는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거는 담배의 유무가 오히려 고혈압의 유병률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해석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통계를 돌리는데 오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석을 잘못하면 연구에 큰 실수가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일단 이렇게 연관성을 트렌드 테스트를 통해서 구한다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에 모자이크 함수를 그리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현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이었습니다.